코로나 이후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피부 증상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하여 전 국민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22일 최초의 확진 환자가 나타났고,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및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며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염 예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원숭이 두창이 무엇인지, 또 원숭이 두창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피부과 의사로서 이 원숭이 두창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피부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 1958년 원숭이에게서 두창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로 처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1970년 사람 또한 감염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현재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콩고 등의 중앙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 같은 서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발생하고 있었죠. 원숭이 두창은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도구나 환경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동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감염이 됩니다. 초기에는 성소수자 사이의 성관계를 통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성소수자에서만 전파되는 것으로 오인이 되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감염 환자 혹은 환경과 접촉하는 경우 누구든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나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원숭이 두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높은 치사율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보고된 치사율은 약 3에서 6% 정도이며 변종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변종의 경우 치사율이 무려 1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죠. 나이지리아 변종은 치사율이 1% 정도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변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등의 감염 사례를 볼 때 우려했던 만큼의 높은 치사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일단 감염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나면 약 5에서 21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열이 나면서 오한도 들고 두통이나 근육통, 무기력감 등의 증상이 2-3일 정도 나타나게 되죠. 자, 이후에는 원숭이 두창의 특징적인 물집처럼 보이는 피부 발진이 전신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는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을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이후에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이어진다면 원숭이 두창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원숭이 두창의 피부 증상은 얼굴에서부터 시작하여 팔다리, 손 발바닥을 향해 번져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빨간 반점에서 살짝 튀어나오는 구진으로, 구진이 다시 투명한 물집으로, 물집이 다시 고름 잡힌 농포로, 농포는 다시 딱지, 순으로 진행하며 약 2에서 4주간 지속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때 피부 증상과 더불어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이 딱딱하게 아프면서 비대해지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피부 증상만 본다면 수두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수두 또한 원숭이 두창처럼 수포와 농포가 발생하며 전신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원숭이 두창의 발진 방향이 얼굴에서 시작하여 손 발바닥으로 진행하는 데 반해 수두는 주로 몸통 쪽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고, 원숭이 두창은 피부 발진의 경계가 명확한 반면 수두는 경계가 불명확하죠. 또한 원숭이 두창은 같은 부위 내에서는 피부 병변의 모양이 서로 유사하나 수두는 다양한 모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절 비대 또한 원숭이 두창에서는 매우 흔한 편이나 수두에서는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 밖에도 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홍역, 이기매독, 말라리아 등의 증상 등과 감별이 필요한데요.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원숭이 두창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왔거나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문의 및 감염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도 증상에 따라 대증적인 치료를 하듯이 이 원숭이 두창의 치료도 대증 치료가 원칙입니다.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입원이 원칙이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2에서 4주 정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중증 감염의 경우라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약제로는 두창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신이아 면역 글로불린이 존재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나 고령자,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 중증 감염의 위험이 높으며 폐렴, 폐혈증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고된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1명뿐이기에 앞으로 감염 확산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제시하는 치료 방침도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FDA에서 원숭이 두창 치료 목적으로 정식 승인된 전문약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이 7월 중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향후 변경될 치료 방침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감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북한의 생물 테러 공격에 대한 대비로 3,500만 명 정도의 2세대 두창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두창 백신이 85% 정도 원숭이 두창에도 교차 면역을 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보유 중인 두창 백신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접종 방식이 매우 까다롭고 심근염이나 뇌염 등의 부작용 이슈가 존재하여 실제적인 접종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보유 중인 두창 백신의 일반 국민 접종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기존의 백신보다 효과와 안전성이 개선된 상세대 백신인 진네오스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문제를 야기했던 만큼 정부에서도 원숭이 두창의 치사율, 중증도, 전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신 접종 일정이나 방식을 슬기롭게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백신과 무관하게 개개인별로 코로나19 때 시행하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거나 여행한다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필수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귀국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원숭이 두창이 무엇인지, 또 원숭이 두창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 예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원숭이 두창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피부 증상이 있지만 대상포진이나 수두 등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숭이 두창의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원숭이 두창이 생겼던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